확 바뀐 윤 골프채 다시 잡았다. 왜? 뭐 사실 골프채 잡은 거는 상징적인 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내 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골프채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출범을 하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은 접점이 없는 거 아닌가? 옛날에 그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뭐 서로 김정은과 회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 트럼프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김정은에게는 계속 그 호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나 수레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아니 김정은하고 직접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재인이 자꾸 끼어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체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왜? 트럼프가 골프 강이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만나면은 미국 가서라도 조만간 만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했고 만나면은 골프를 뭐 하자로 하다가 뭐 한 게임 합시다. 그때 일본 총리하고 같이 트럼프하고 막 골프 친 거 그런 거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골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골프 연습을 시작을 했다. 이 말은 그냥 시작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말 그 대미 외교도 이제 정상화 시켰는데 트럼프가 들어왔어도 트럼프와 같이 합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 2016년에 그때 검찰 내 체육대 골프 경기를 마지막으로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좌파에서 그런 막 이야기를 했었죠. 뭐 한남동 간제 골프 뭐 인도 골프장이 있다 뭐 이런 괴담도 막 퍼뜨리고 했는데 뭐 그게 아닌 걸로 또 판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국정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정혜진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에 했던 일, 후반기에 할 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특히 중요한 거 지금 한동훈 대표와 급속히 이제 화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들어주고 있죠. 그때 10.17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다 수용을 했고 지금 단계적으로 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인적 쇄신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더욱더 자세하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각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러니까 참모진 개편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다음 달 이후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개각도 하고 참모진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11월 7일 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이나 대통령의 사과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착 양쪽이 합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완전체는 아니었지만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인 게 완전체는 아니었지만 지금 완전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쇄신하는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인재풀 물색 그러니까 인재풀을 물색한다는 것을 교체할 사람들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검증에 들어갔다. 이미 후보자를 선정해서 검증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을 해야 되고 해외 순방 지금 11월 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다. 이번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와의 이 합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시비를 걸죠. 대외 활동이 문제가 아니고 대내 활동이 문제다. 김건희 여사 대내 활동이 문제다. 그때 그런 이야기도 나섰죠. 그때 11월 7일 기자회견 할 때 한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소래소리 좌파 유튜브 매체 거기 이명수 씨와 뭐 7시간 통화한 거,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거, 최재형 씨와 뭐 접촉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대내 활동에 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부터 대통령 되기 전에부터 썼던 휴대전화를 교체를 한다. 그건 일단 외부의 연락을 차단하겠다. 사사로운 연락을 차단하겠다.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11월 달 들어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TK 지지율 대반전 했는데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뭐 TK 지지율 대반전이야. 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더만. 뭐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드리겠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일에 대국민 담화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 뭐냐면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늘 발표됐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늘 발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22.3%.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17%였죠. 그런데 그거는 갤럽 나름대로 최저치. 이거는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했기 때문에 리얼미터 나름대로 최저치입니다. 22.3%. 그런데 이 대국민 담화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다. 왜냐하면은 지지율 변화를 보면은 6일에 21.4까지 떨어졌다가 대국민 담화 당일인 7일에 23%까지 올라갔고 8일에 23.2% 소폭씩 올랐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대국민 담화에 대한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 지지율이 3%포인트 가깝게 최종적으로 떨어졌는데 TK, 텃밭 TK 7%포인트나 대폭 올랐다. 이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에 7%포인트 대폭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다들 이재명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 연령별로 하면 뭐 70대 이상이 되지만 지역별로 하면은 대구 경북이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무너졌기 때문에 탄핵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TK입니다. TK. 그런데 TK가 반전을 시작을 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이야기 못 합니다. 왜?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전체 표본 샘플이, 조사라는 표본 샘플이 1000명인데 대구 경북에 많이 잡혀봤자 100명 잡힌다. 그러면 대구 경북만 따로 떼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7%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한 명이 1%포인트니까 7명이 움직였다. 이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추세는 알 수가 있지만은 샘플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언론에서 하는 걸 보면 정확하다. 지역 언론은 1000명 그러면은 딱 대구 경북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유력한 언론사는 두 군데죠.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인데, 영남일보는 제가 몸을 담았던 곳입니다. 오늘 매일신문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신문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 9일, 그러니까 7일 날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있었죠. 8일, 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00명. 갤럽 리얼미터는 한 100명 정도 샘플이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자, 1,000명, 대구 500명, 경북 500명. 이 정도 하면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서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이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물론 대구 경북에서 2022년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은 74%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30% 가까이 까먹었죠. 그런데 어떤 조사, 그 전에 조사, 이 지금 11월 7일 이전에 또 한동훈 대표와 막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조사에 의하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20%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나온 거는 44.7%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그리고 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 전국 분위기를 바꾸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를 했고 응답자의 42.44%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자, 이거 다른 데서는 이 여론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저희 민주당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은 지금 좌파는 굉장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벼랑 끝에 딱 서고 나니까 이제 벼랑 끝에서 거의 뭐 떨어질 찰나에 있으니까 서로 막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난파선이 되어 있으니까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래도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인 몇 사람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개딸들조차도 이제 이재명을 슬슬 떠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나오는데 비해서 그동안 완전히 분열됐다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한동훈 이쪽은 급속히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반반이었지만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워낙 떨어진 상황이라서 대구 경북의 40%대 긍정적 반응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어느 곳에선가 지지율을 견인을 해야 되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견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한동훈. 자, 한동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동훈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 달라졌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사실 이 상황에서도 친한, 친윤 갈라져서 막 그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 부분은 일부 우파 평론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편갈라서 이야기하다가도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면은 그걸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정리를 하면은 한동훈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이재명과는 완전히 끊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